국민의힘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인 것 같습니다. 기회를 잘 살려서 국민들에게 다시 신뢰를 얻을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한동훈처럼 나락갈 것인지 국민의힘이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결과를 내놓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반갑습니다. 김영인 TV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가 된 윤석열 대통령이 형사재판 14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많은 준비를 하셨는지 피곤함을 가득 담고 단지 내 산책을 하셨는데요. 가볍게 인사드리고 대통령의 시간을 존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공경에 처한 건 저는 여러 사람 생각이 안 납니다. 처음부터 적이었던 이재명 그리고 한동훈이죠. 한동훈 정말 이 비호감 1위가 던진 음모론까지 아주 과간인데요. 한동훈의 몰락에 대해서 좀 다뤄보겠습니다. 서태지처럼 시대를 바꾸는 대통령이 되겠답니다. 이 서태지 아무 때나 끌고 오면 안 되는데 말이죠. 서태지는 뭔 죄가 있어서 이런 의문에 패를 당합니까? 사실 이 말을 듣고 황당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요. 제 지인은요, 서태지 노래가 무서워졌다라고도 합니다. 심지어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이건 어그로가 아니라 자폭이다라고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사기 탄핵, 국가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이 시국에 한동훈이 말이죠. 자기 신화 만들기에 취해 있습니다. 뽕에 제대로 취했다라고 보는데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남은 건 이재명이다. 그러면 누구 제끼고 이제 남은 건 이재명이다 이 말입니까?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무서운 인간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살려준 사람 누구냐? 한동훈이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능하게 한 거 누구냐? 한동훈이죠. 답은 하나로 가고 있습니다. 한동훈이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한동훈이 비호감 1위입니다. 기대 이하의 지지율을 받고 있죠. 한측관들이 뭐라고 했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과표집된 거다. 보수가. 한동훈이 튀어나오면 한동훈의 지지율은 바짝 오를 것이다. 아따 바짝 올라서 5%입니다. 영의 수렴하는 5%. 이준석과 연대를 이야기하다가 아차 싶었는지 이준석과 거리를 두고 있는데요. 이준석하고 합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둘이 합쳐서 평균 5%다라는 거죠. 출마 이후에 더 떨어진 존재감입니다. 정치가 말이죠. 나르시시즘으로 되는 거 아니죠. 특히나 말이죠. 자신이 배신한 대통령의 자리에 지가 기어 들어가겠다라고 나오는 건 국민의 심판을 부르는 일이기 때문에 이 존재감, 지지율 오르지 않을 겁니다. 제가 오늘 좀 다뤄볼 거는요. 한동훈의 위기와 몰락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부상에 대한 이 한측관들의 음모, 아주 가짜는 음모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불출마가 한동훈에게 주는 타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비호감 1위입니다. 현실을 딱 맞닥뜨렸을 때 아따 뚜껑 열리네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억지 음모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출마하고 본인 생각이 뻔뻔뻔 오를 것 같았는데 기대가 무너졌죠. 어디 가나 한동훈 배신자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본인의 지지율이 오르지를 않고 그리고 대학가 돌아다니면서 2030에 호소를 하면서 좀 지지를 끌어보려고 했는데 2030은 말이죠.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지켜내겠다라는 자유수호자로 윤석열 대통령을 픽했죠. 그래서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아따 한동훈 배신자가 들어올 자리가 있겠습니까? 손 꽂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랴부랴 달려간 곳이 어디냐? 대구를 달려갔죠. 그쪽에서 좀 비벼볼까. 옛날에 이준석이 말이죠. 대구 찾아가가지고 이 각설이 타령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한동훈도 이준석처럼 대구부터 달려간 거예요. 그런데 철저하게 무시당했고 한동훈이 있는 곳 밖에서는 배신자를 외치면서 경찰들이 출동하기도 했었습니다.
한동훈 그냥 저는 나락 같다라고 보는데 이 한측관들은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한측관들이 19명입니다. 이 한동훈의 출마 선언에 이제 병풍처럼 섰었는데요. 그 시간을 후회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5년 4월 12일부터 13일까지 P&L 리서치에 따르면요. 한동훈의 지지율이 4.3%입니다. 조용히 대권에 대한 생각도 없고 대선 출마도 한 적이 없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5.6% 오차 범위 밖에 우위를 점하고 있죠. 아시아투데이 조사에서는요, 한동훈이가 비호감 1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진보층에서는, 그러니까 좌쪽 진영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다라고 해서 퇴퇴퇴 하고 있는 상황이고, 보수층에서는 배신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쪽도 저쪽도 아닌 뭐냐라는 거죠. 진보는 싫어하고 보수는 신뢰하지 않는 정치인으로서 한동훈을 픽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 부상 앞에 한동훈은 그냥 영에 수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측근들이 이제 뭐 상상을 초월해서 아주 창의적인 방법으로 음모론을 들고 나왔는데요. 그 중심에 선 인물이 JTBC입니다. JTBC 출신의 김종혁입니다. 과거에 이 김어준이가 눈 좀 풀려가지고 국회 암살조 막 했을 때 그 음모론을 방송에다가 옮겼고 그 음모론을 한동훈에게 옮겨서 한동훈이 뭐라고 했죠? 왜 저를 체포하려고 했습니까? 하게 만든 사람이 JTBC 출신의 김종혁입니다. 그런데 이 김종혁이가 이번엔 어떤 창의적인 음모론을 들고 왔냐? 한덕수의 출마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만든 작품이다. 이 전 대통령이라고 말하고 김건희 여사님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쯤 되면 물어야 하는 거죠. 김어준의 프레임 정치 그거 그대로 이제 흡수했냐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체포하려 했습니까? 할 때도 이게 한동훈을 자극했죠.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젠 하다가 이 김어준의 음모론을 이 김종혁이가 총 물어와가지고 재탕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론은 뭐 하나입니다. 지지율은 본인의 문제지 윤심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배신의 길에는 정당성이 없습니다. 아무리 합리화를 시키려고 해도 국민들이 이미 판단했다라는 거죠. 여기에 말이죠. 안 될 판은 진짜 안 되는가 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불출마. 그러니까 한동훈의 퇴로를 막았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치적인 퇴로가 막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이 말이죠. 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불출마 선언이 뭐 본인에게는 오세훈 시장의 목까지 더 열심히 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머리를 좀 돌려보면 제대로 당한 겁니다. 국민들은 알고 있는 거죠. 아니, 야, 국민들이 너한테 뭐 몫이고 뭐고 나발이고 준 적이 없는데 뭐 오세훈 목까지 뛰겠다라는 거냐라는 그런 가짜눈도 좀 있는데 한동훈의 비호감까지 보태져서 정치적 고립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의 뭐 한덕수는 조작된 카드다라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프레임 장사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제대로 지금 조롱을 받고 있는 거죠. 민심을 무시하고 있는 자폭 프레임에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정치판은 이미 결론을 좀 내린 게 뭐냐면 한동훈은 결국 유승민의 길을 간다라는 겁니다. 보수에게는 외면당하고 중도에게는 그 이름이 정치적 뒷방 영감이 된다라는 거죠. 자, 한동훈의 퇴로가 막혔다라는 게 뭐냐면 오세훈 시장의 불출마를 여러 가지 해석을 하지만 일단 불출마의 결과만 놓고 보면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을 계속하는 겁니다. 근데 한동훈이 이번에 이 대권에서 뭐 컷오프가 된다라고 보면 한동훈은 정치인으로서 뭐 할 게 없습니다. 이거 변호사 개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은요, 이 다음에 있을 지방선거 또는 3년 뒤에 총선을 노려야 하는 건데 한동훈에게 공천권을 줄 사람이 지금 국민의힘에 있을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훈은 3년을 기다리든 2년을 기다리든
그냥 답 없이 나무 밑에서 아가리 벌리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한동훈이 만일에 오세훈이가 대권에 나와서 같이 국민의힘에서 경선을 뛴다라고 하면 오세훈이 4강에 들어가고 한동훈이 컷오프가 돼서 기어 나온다라고 해도 서울시장 이 구멍이 있잖아요. 여기에 또 도전해 볼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죠. 잡이 생긴다라는 건데 한동훈은 이미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의 불출마는 한동훈의 퇴로를 막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한동훈의 몰락은요 불가피했습니다. 그의 정치 인생이 잘 보면요 윤심위에 올라타서 배신으로 출발을 했죠. 그 다음에 지지율 착각 속에서 출마로 치닫았습니다. 그리고 음모론이라는 조잡한 프레임을 갖다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또 폄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본인의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한 게 없죠. 당원 게시판 그 사건 해명했습니까?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탄핵 사태에서 이 한동훈의 가장 큰 역할에 대해서 국민적 사죄했습니까? 보수 유권자들에게 사죄했습니까? 사죄 한마디 없이 습습습 넘어갔다가 지금 국민의힘의 경선으로 나오겠다? 이건 되게 골 때리는 거고 본인만 생각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한동훈이나 이준석이나 비슷하다라고 봅니다. 왜 지금도 사과 없이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대통령의 자리를 넘보는지에 대해서 어떤 말도 없습니다. 그러니 한동훈이 말이죠. 똥 질질질질 싸놓고 뒤처리가 없는 아주 지저분한 정치인이다 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서가 말이죠. 왼수는 용서하고 살아요. 근데 배신자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국민정서법을 위반한 위반자죠. 그게 바로 한동훈입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죄가 필요하고요. 자연스럽게 그 사죄를 담고 퇴장이 필요한 겁니다. 출마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이 윤심을 버리는 자의 말로 보수를 말하는 정이며 국민이 내리는 정치적 단절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한동훈을 보면요. 그냥 쉐쉐 이재명과 뭐 별 다를 거 없습니다. 그냥 무섭습니다. 존재 자체가 매우 무섭습니다. 서태지처럼 되겠다라는 것도 무섭고요. 비호감 1위의 배신자의 마지막 쇼도 사실 무섭고요. 김종혁까지 꺼낸 한동훈 캠프가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서 또 프레임 작업질을 하고 있는 것만 봐도 무섭습니다. 이런 무서운 인간들이 국민의힘에 존재한다라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이 무섭습니다. 사라져야 될 당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민의힘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인 것 같습니다. 기회를 잘 살려서 국민들에게 다시 신뢰를 얻을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한동훈처럼 날아갈 것인지 국민의힘이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결과를 내놓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 달라질 것 없는 건 말이죠. 한동훈의 정치적 단죄다 라는 겁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 TV였습니다.